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부부는 아이를 달래보지만 울음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울음이 길어지자 계속 승객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을 때처럼 승객들이 항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의자를 건들며 말을 건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인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프리랜서라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라는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시다시피 아이가 생기면서 저희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끼리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는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하고 한동안 미국에서 지내왔었죠.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한동안 자유로운 삶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까지는 꼼짝없이 정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와 함께 외국 여행을 해보자는 얘기를 말이죠. 요즘 외국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문화가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의 예상대로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참 많더군요. 우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곤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좋은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아이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저희가 살았던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도 많고 각종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예의도 바르고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진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일본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방문했는데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도시였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일본에서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어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더군요. 물론 미국도 인구가 너무 많고 땅이 넓어서 행정 업무나 인터넷 설치를 할 때 답답한 상황이 많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미국만큼 땅이 넓지도 않고 인구도 적으니 문제였어요. 저희는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일본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일 처리가 너무 느려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오기도 했어요. 일본은 전자문서가 아닌 손으로 직접 결제를 받고 문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직접 결제를 받는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본 특유의 눈치 보는 문화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너무 기준이 높다고나 할까요? 특히 일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 핸드폰의 소리를 켜둘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보면 전화나 문자를 바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지하철과 대중교통은 정말 너무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아이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벨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날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기 위해 신칸센에 탑승했던 날이에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처음 기차를 타다 보니 적응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울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객실 승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승객들이 저희가 시끄럽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은 저희에게 서투른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객실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객실 밖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를 데리고 객실 밖에서 계속 서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라서 균형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는 승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계속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슬펐던 날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일본에서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단 생각이 가득했죠.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BTS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K-팝을 비롯해서 한국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 번은 한국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는 것이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한국의 음식이나 음악 같은 문화만 즐기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는 공항에 도착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는 수없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재밌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대부분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눈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비행기를 탑승할 때 모습부터가 달랐거든요. 한국인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미리 여권과 비행기 표를 준비하고 빠르게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불필요한 시간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탑승객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복도 쪽에 앉은 한국인들은 창가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를 하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쩌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는 동안 아이가 깊게 잠든 덕분에 수월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부산을 먼저 가기로 했어요. 부산의 광안리라는 곳에서 멋진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멋진 풍경 사진을 찍을 생각에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KTX라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열차를 탑승해보니 일본의 신칸센보다 더 깔끔하고 쾌적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객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순간 얼어붙게 되더군요.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려드릴까요? 저희 부부에게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고 묻자 부산에 간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자기도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신칸센에서 만난 일본 승무원과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한국 승무원의 친절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진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부산으로 가는 KTX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몸이 불편했는지 객실 안에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가 울자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일본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정말 울고 싶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뒷좌석에 앉은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뒤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셔서 한국말로 계속 무슨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신 거겠죠. 저희 부부는 이미 체념하고 기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저희를 도와주던 객실 승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승무원이 오자 뒷좌석의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 자체를 빠르게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많은 승객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역에 내리겠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의 말을 들은 객실 승무원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왜 부산이 아니라 대전에서 내리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방해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승무원이 웃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에 계시던 할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더군요. 알고 보니 칭얼대고 있는 저희 아이를 잠시 보살펴 주시려 하던 거였어요. 승무원은 할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상황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객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능숙하게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두들겨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트름을 하고 울음을 그치더군요. 오히려 활짝 웃으며 할머니와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셔서 승무원이 계속 저에게 통역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오남매를 기르셔서 아이를 다루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운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아까 급하게 기차를 타느라 아이의 트름을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을 이렇게 세심하게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승무원과 할머니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도우려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다시 편안해졌는지 금방 잠이 들더군요. 그렇게 승무원과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부산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깨끗한 숙소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약국이나 편의점이 열려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사실 늦은 시간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강도들에게 총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루빨리 저희 아이가 성장해서 같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따뜻한 정을 경험한 미국인 레이첼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의 한국 할머니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생각나진 않으셨나요? 자식을 뒷바라지하시며 대학을 보내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